안녕하세요. 생활변화관측소 연구원 신예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디저트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전 디저트 편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디저트의 트렌드에 주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트렌드의 디저트, 이렇게 긴 경향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디저트로는 베이글, 도넛과 같은 것이 있었다. 그리고 반면에 이렇게 빠른 기간 안에 치고 빠지는, 금방 꺼져버리는 이런 패드의 디저트로는 대만 카스테라, 달고나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시에는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도넛의 관심도는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뭐가 많이 생긴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후에 어떻게 디저트 시장이 변했는지 데이터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23년이 되면 소금빵, 도넛, 베이글 이런 기존의 이제 트렌드로 상승하고 있었던 키워드들이 다소 하락하게 됩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는 탕후루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요즘에 소위 유행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요아정, 두바이 초콜릿 같은 키워드들이 2024년 2분기부터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2024년의 디저트 시장은 사실 패드 디저트들의 향연이다 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패드의 디저트들, 예전에 달고나가 있었죠. 이런 코로나 시기에 달고나 커피 만들기, 그리고 그 이후에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반짝 떠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이 달고나보다 훨씬 큰 피크를 보였던 패드의 디저트가 바로 탕후루죠. 앞서 있었던 패드의 디저트인 달고나나 약과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죠. 그 이후에 요즘 유행이라고 떠오르고 있는 이런 두바이 초콜릿, 요아정의 언급 수치와도 비교했을 때 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당시 탕후루의 파급력이 엄청났던 게 수치로 잘 보이죠. 탕후루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바이럴이 시작된 매체가 유튜브입니다. 그 이후 인스타그램에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에 모든 매체에서 언급을 하기 시작했고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탕후루가 2018년에 유튜브를 통해서 바이럴이 됐던 이유에는 이 ASMR이라는 컨텐츠의 유형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탕후루의 특유의 겉에 코팅이 된 그런 바삭 빠직 혹은 그런 특이한 식감과 소리 때문에 채널에서 많이 소비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당시의 탕후루는 대부분이 직접 만들어 먹는 탕후루였습니다. 직접 만들어서 ASMR 컨텐츠를 찍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인증을 하거나의 형태로 탕후루가 많이 사람들에게 소비가 되었는데, 2023년에는 다른 요소로 이 탕후루의 인기가 견인되게 됩니다. 창업, 그리고 알바 경험, 브랜드와 같은 키워드로 언급의 피크가 견인되게 되는데요. 왕과 탕후루와 같은 브랜드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면서 더 이상 예전처럼 만들어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사 먹게 되었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특히 화제가 되었던 부분은 탕후루집 알바라는 부분인데요. 탕후루 주말 알바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0시간 일하면서 시급 11,000원 받았었는데, 시급이 조금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너무너무 힘든, 탕후루 알바가 시급은 많이 주지만 정말 힘든 알바다의 이제 경험담이 공유가 되게 됩니다. 이런 당시 엄청난 탕후루 인기와 함께 창업이라는 부분도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저렇게 장사가 잘 되니 나도 이제 창업을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탕후루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다, 위기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탕후루의 감성 변화도 한번 해당 시기를 살펴보면 2024년에는 망하다가 뜹니다. 확실히 이런 지금의 사회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두바이 초콜릿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두바이 초콜릿도 탕후루와 비슷하게 가장 먼저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채널은 유튜브였습니다. 그 이후 비슷한 순서로 인스타 그리고 블로그와 같은 채널에서 순차적으로 언급이 많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 두바이 초콜릿에서 특이한 점은 처음에는 이제 그런 유튜브나 틱톡 이런 데서 두바이에 특정 초콜릿 브랜드가 인기를 얻으면서 그걸 이제 먹어보는 후기의 콘텐츠가 많이 생겨났었는데요. 그걸 직구로 구하기 힘든 이제 한국 소비자들이 직접 만들어서 먹어보고 그
영상을 이제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바이럴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초콜릿을 먹는다기보다는 이제 콜라보한 어떤 던킨 도넛의 제품이라든지 혹은 편의점의 PB 상품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더 소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아정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아정은 사실 이 두바이 초콜릿 탕후루와 조금 다른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첫 바이럴 된 미디어 채널이 유튜브가 아니다라는 점인데요. 요아정은 특이하게 블로그에서 먼저 바이럴이 시작되게 됩니다. 2022년 7월에 블로그에서 바이럴이 시작되었는데요. 당시 이제 왜 블로그에서 요아정을 많이 언급을 했나 찾아봤더니 창원 NC파크 근처에 있는 요아정에 NC 다이노스 선수들이 자주 방문을 한다라는 게 야구 팬들 사이에서 이제 언급이 되면서 가면 야구 사인볼도 많고 운이 좋으면 선수도 볼 수 있다. 이런 정보가 공유가 되게 되면서 요아정이 야구와 함께 블로그에서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요. 사실 블로그라는 채널은 다른 채널과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과 짧은 글로 막 확산을 많이 시키는 인스타그램과 달리 블로그는 긴 호흡의 긴 글이죠. 이런 경우는 내 일상 거의 일기처럼 자기가 진짜 경험했던 것을 이제 긴 호흡으로 쓰게 됩니다. 블로그에서 먼저 바이럴이 시작됐다는 것은 소위 말한 입소문으로 순수하게 바이럴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후 2024년 7월 최근에 요아정이 인기를 얻게 된 것은 땡땡표 조합, 어떠한 조합의 추천으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언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요아정 하면은 비싸다라는 언급이 많이 나오죠. 이 비싼 이유에는 토핑이 있습니다. 진짜 이거 괜찮네, 이건 넣어야지 하면서 하나둘씩 추가하면 1억됨, 뭐 이런 밈도 있죠. 이렇게 가격이 있다 보니 소셜상에서 사람들은 이 필승 조합을 알려달라 많이 묻고 있습니다. 비싼 값을 내는 만큼 실패하지 않을 맛있는 조합으로 소비하고자 함인데요. 이 맥락과 관련해서 뜨는 것이 인플루언서 땡땡의 조합, 입 짧은 햇님의 요아정 조합, 강민경 픽 조합 이런 키워드들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요아정의 인기의 요인 중에 하나는 이런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는 이걸 보고 글로벌 트렌드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그 미국의 프리미엄 슈퍼마켓 에러원인가? 에러원? 거기가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헤일리 비버의 스무디 레시피를 거기서 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럴이 되면서 엄청 인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분들도 집에서 갈아 먹으면 되는 건데 굳이 이 헤일리 비버의 스무디를 먹기 위해서 한 잔에 뭐 거의 3만 원 돈 하는 이런 스무디를 먹기 위해서 이 에러원 슈퍼마켓을 간다고 합니다. 사실 요아정과 관련해서도 그런 담론이 많이 있죠. 이거 그냥 집에서 내가 그릭 요거트 해서 얼려서 먹으면 더 싼 거 아니야? 이걸 왜 굳이 몇만 원씩이나 주고 먹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이유에는 이런 스타 관련된 마케팅이 있어서가 아닐까. 공통된 트렌드의 흐름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패드들이 최근 1년 사이에 크게 많이 성장하고 많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디저트의 가치 속성어를 연간 순위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재미라는 키워드의 순위가 상당히 크게 이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센스, 감각과 같은 키워드들도 오르고 있었는데요. 반면에 행복, 위로, 도전, 기분 전환 이런 키워드들은 좀 떨어지고 있었어요. 사실 디저트 시장의 성장을 견인한 시기 중 하나가 코로나 시기죠. 당시 코로나 시기에 디저트의 의미는 이런 위로와 행복, 기분 전환 이런 맥락이 더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엔데믹이 되면서 사회가 많이 변화했죠. 그러면서 이 재미라는 키워드가 오른 것이 이 패드들의 향연에 한 축을 담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대표적인 패드의 디저트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 같긴 하지만 탕후루는 누가 언제 제일 많이 먹을까요? 10대들이 많이 먹죠. 소셜 언급상에서도 10대들이 탕후루를 말하는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이 탕후루와 연관된 상황의 키워드에서도 자주, 간식, 함께 같은 키워드가 이제 눈에 띄는데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제 자주 등하교나 이런 상황에서 친구들과 함께 먹는
디저트로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두바이 초콜릿은 어떨까요? 3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상황 맥락에는 선물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띕니다. 소셜 원문들도 살펴보면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작은 선물이지만 구하기 힘든 것을 구해다 줬다는 그런 의미 있는 선물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이 선물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른 것 같습니다. 그럼 유아정은 어떨까요? 유아정은 20대가 가장 많이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20대가 57.2%를 언급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유아정을 찾는 씬은 두 가지 맥락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맥락은 직장인인 내가 혼자 야식으로 배달시켜 먹는 디저트라는 맥락인데요. 씬의 키워드에서도 혼자, 저녁, 배달, 출근, 야식 이런 키워드들이 특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맥락은 파티 모임의 디저트다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친구들과 모여서 배달로 유아정을 시켜 먹어서 같이 먹는다거나 하는 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세 가지 디저트들을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최근 1년의 디저트 트렌드에서 중요한 점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긴 하지만 재미라는 키워드 같은데요. 이 재미라는 맥락에는 이 만들어 먹다와 그리고 또 2차 컨텐츠로 이제 계속 재생산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뭔가 다른 재미의 요소를 접목시켰을 때 또 다른 패드 디저트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디저트 시장에 변화가 포착되면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